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복당 문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민주당에서 복당 문제가 관심 뉴스였는데 지난달에 복당 신청을 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이 모아졌을까요? 김의겸 대변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표구위원들 간에 견해차가 좀 있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 그리고 대통합 차원에서 많은 분들을 받아들였는데 박지원 원장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견해차가 좀 있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성문도 썼고요. 어제는 복당 심사를 통과했다는 한 언론 단독 보도도 있었는데 오늘 최고위 최종 의결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당내 반발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정청래 의원 반발이 좀 심했던 모양이에요. 글쎄,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어떤 사감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어떤 과거에 목포 그때 손혜원 의원과 박지원 전 의원 간에 굉장히 설전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 손혜원 의원이 만약에 다음에 목포에서 박 국정원장이 나오면 자기가 유세차 올라오겠다, 이렇게 강한 의중을 나타낸 것을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문제는 말하자면 이분이 당에서 역할이 뭐냐. 과연 지금 김은희 의원이 거기 지역 국회의원인데 과거에 다른 당에 지중했던 분이 다시 와서 다시 말하자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복당의 의미를 아마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복당 심사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공학적인 차원에서는 아마 받아들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일부 나오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반면에 또 복당 의사를 공개적으로 철회를 했었는데 양양자 의원이요. 그런데 또 묻지도 않고 심사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이거는 뭐 해프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또 양양자 의원은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위원장 뭐 그런 것을 맡고 있고요.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간다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다음 총선을 앞두고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복당 신청 철회 문서를 안 내서 심사를 했다. 민주당 해명은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대장동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씨. 한 언론이 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이 소방경찰 쪽에서 얘기한 것보다 상태가 조금 위중한 건가 봐요. 폐기능 상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데요. 글쎄, 뭐 정확한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예가 벌써 여러 건이 있었죠. 근데 누가 봐도 이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김만배 씨는 가장 중요한 관련자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민간업자로서의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권을 쥐고 사실상의 결정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한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당시 시의원과의 양측 간의 연결고리가 김만배 씨였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가장 중요한 관계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마터면 또 극단적 선택을 해서 또 잘못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속기간 만료로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조금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스럽게 활동하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도 더 심리적이 됐던 신체적이 됐던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혐의가 갑자기 없는 혐의를 만들어서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장동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수사할 부분이 있다면 별건 혐의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더군다나 본인 스스로 이런 시도를 했던 적이 있다면 조금 위험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도 예. 뭐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 신호가 누구를 향한 것이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검찰을 향한 것이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이냐, 아니면 그 측근들을 향한 것이냐 여러 해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누구를 향했다라기보다는요.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지금 현재 첫 번째는 언론에서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멘탈 붕괴가 네. 있다. 본인이 갖고 있던 차명 재산들이 다 두 명의 측근들이 구속되면서 또 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추징금과 벌금으로 하면 본인은 완전 빈털터리가 된다. 이미 800억 정도가 예, 동결이 됐고 했는데도 260억이 더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또 거의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거의 마이너스까지 실제로 나중에 뭐 예. 추징금과 벌금이 따로 붙는다 그러면 그리고 부패방지법 위반 네. 혐의까지 적용이 네. 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하나 물론 그래도 뭐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림과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달라지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변호사가 계속 이거 어제 오늘 이렇게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뭐 이렇게 찌르고 뭐 하는 어떤 과정을 보면 이게 단순한 어떤 작심을 한 결심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본인의 자해를 통해서 재판 기일을 좀 연장시키 보자.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스탠스, 보호하는 스탠스에서 완전히 다른 스탠스로 가기 위한 일정 정도 쉬어가는 예. 다시 작전을 짜기 위한 어떤 그런 휴지기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의 변환, 네. 심경의 전환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 누구를 뭐 내가 이러니까 갑자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검사들이 그렇다고 방금 말한 대로 역으로 뭐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나 구속시켜달라 그런 시그널도 아닐 거란 말이죠. 예. 이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게 이제 신문 기일이라든지 다른 기일이 연장되면서 어떻게 새로운 로직으로 자기 재판을 임할 것이냐 그걸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헬멧남 최모 씨, 쌍방울 그룹 부회장 출신의 이제 화천대유 이사고요. 그리고 김만배 통장관리인으로 불리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지금 260억 자금 은닉 조력자들인데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결정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수사의 변곡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만배 씨가 차명으로 땅을 샀다는 지역이 어딘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아름아름 소문이 그 전부터 퍼지더라고요. 수원분들이니까 예, 예. 더 잘 알죠. 예. 그런데 지금 쌍방울 그룹은 더군다나 대장동 사건과는 별건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소위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서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쌍방울에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이재명 당시 그 경기도지사가 지불했어야 될 변호사비를 대신 뭐 지불해줬다 뭐 이런 네.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 중인데다가 더군다나 재산 은닉과 관련해서도 좀 명색이 지금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에요. 저 오토바이에 헬멧 쓰고 예.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그럼 변호사비 대납뿐만 아니라 이 대장동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과 관련해서 쌍방울 그룹 쪽이 얼마나 더 깊숙이 개입됐느냐 이 부분에 쌍방울 대한 그룹 수사와 대장동 수사는 다른 수사였는데 이게 어떤 공통 분모를 그렇죠 생기는 검찰이 거죠. 찾아가고 있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앞으로 발견될 사실들이 훨씬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구속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 수사의 결과가 기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관련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서른 의원이 다시 한번 자진 사퇴를 권유를 했습니다. 이게 당내에 좀 기류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서른 의원과 몇 분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글쎄요, 서서히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뭐 김만배 씨도 그렇고 하나하나 어떤 재판이 계속 드러나면서 남욱, 김만배, 유동규 이분들이 계속 연일 어떤 폭로를 하기 시작하고 예. 물론 당에서는 이것이 이제 뭐 조작됐고 검찰에 의해서 강압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어느 순간의 시점에 가서는 팩트 체크가 다 되고 있는 예,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영장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검찰만의 주장으로서 그런 것이 다 정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일정한 임계점을 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즉 과거에 이제 대선으로 보면 이낙연계 또 정세균계 뭐 이원호 의원이 사실은 정세균계입니다만은 그런 의원들이 또 특히 많은 호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야 이러면 좀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 보고 오늘 서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에 쭉 지속적으로 해왔던 얘기입니다만 네. 어쨌든 자기 캠프에 이미 들어왔던 어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서 예. 아마 이것을 계기로 조금 더 하나하나 더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축소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 라이트 포커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영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